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명리학을 단순히 점으로 보지 않고 동양이 자랑할 만한 인간학으로 접근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문학, 사학, 철학을 인문학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인간의 삶을 다룬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요. 그에 비해 명리학은 인간과 인생을 포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명리학 기초와 더불어 이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리학은 천간지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음양오행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인간의 삶에 대입한 것이죠. 천간은 목표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지지는 현실적인 면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천간에 무언가가 뜨면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지지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저 헛된 생각과 목표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확률 게임이니까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안 될 확률이 높고 그냥 자기만 피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강과 신약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신강은 일간의 힘이 강한 것이고 신약은 일간의 힘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고자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신강한 사람에게 격렬한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빼내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신약한 사람은 격렬한 운동을 추천하지는 않고 건강해지는 수준만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나에게 맞지도 않은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골병이 드는 경우도 있답니다. 참고로 명리학은 균형을 추구하는데요. 오행이 조화로워야 사람이 무탈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강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인 천간을 따라도 좋지만 신약한 사람은 지지, 즉 현실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십신이 뭔지, 그리고 십신이 위치한 곳이 천간이냐 지지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견겁재는 자기 자신이 강해짐을 의미합니다. 비견이 천간에 위치하면 자존심이나 추진력, 자기 뜻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고, 지지에 있으면 동료가 생기거나 지지 세력을 얻는 것이며, 겁재가 천간에 있으면 경쟁심이나 승부욕이 많고 지지에 있으면 경쟁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신상관은 개인의 생산성을 의미하는데요. 식신이 천간에 있으면 인생이 뭐 있나 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마인드를 갖고 지지에 있으면 말 그대로 심신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있으면 반항심이 강해지고 좋게 말하면 불의를 보면 못 참기 때문에 사고를 치거나 구설수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지지에 있으면 윗사람과 불화를 일으키고 사회나 관습과의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재 정재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재물이든 시스템이든 자기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편재가 천간에 있으면 한탕주의 성향이나 융성이 강하고 지지에 있으면 크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날릴 수도 있는 모 아니면 도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있으면 꼼꼼함, 자기 것 챙기기, 어떻게 보면 인색함이고요. 지지에 있으면 안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편관, 정관은 자기가 관리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편관이 천간에 있으면 권력욕을 의미하고 지지에 있으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생을 의미하며 정관이 천간에 있으면 책임감을 의미하고 지지에 있으면 자기의 자리가 생깁니다. 편인 정인은 개인의 습득력을 의미하는데요. 편인이 천간에 있으면 특이한 생각, 철학적 고뇌를 의미하고 지지에 있으면 그 특이한 생각이 통한다고 봅니다. 정인이 천간에 있으면 인정의 욕구, 정통적, 학문이나 자격을 얻는 것이고 지지에 있으면 자격이 생기거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십신을 사흉신과 사길신으로 나누죠. 이건 전통사회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현대에는 흉신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신은 기복이 매우 커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길신은 기복이 적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길신적인 상태는 상위 10 내지 60%의 중산층 같은 상태라면 흉신적인 상태는 상위 10% 안에 들거나 하위 60% 이상인 뭐 아니면 도의 상태로 보면 틀리지 않는데요. 흉신이 잘 되면 좋지만 언급했듯이 하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길신은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고요. 사흉신은 겁재, 상관, 편관, 편인입니다. 비견과 편재는 길신도 흉신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비견은 자신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고 이게 장단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세력 또는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력이 많아지면 세력이 강해져 영향력이 커질 수 있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명리학에서는 비견을 약간 좋은 쪽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확실히 길신이다라고 할 만큼 좋은 것 같진 않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편재의 경우 길한지 흉한지 애매한데요. 대박 아니면 쪽박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편자가 들어가면 흉신이지만 편재는 꼭 그렇게만 보지도 않는데요. 확실히 편자가 많은 사람은 좀 삐딱한 성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 명식의 재성은 년지의 묘목 정제, 일지의 인목 편제, 해중의 간목이 있습니다. 이 재성들은 묘술 육합과 인해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육합으로 묶여 있으니까 답답하다,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기본적인 통변을 할 수 있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같은 육합이라도 기능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참고로 묘목 정제의 경우 시기상으로 내가 일찍 만날 수 있는 재성 또는 과거의 여자이고, 인목 편제는 늦게 만나는 재성, 지금의 배우자 또는 두 번째 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느 재성이 나에게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성이 될까요? 같은 육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치나 궁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긴 합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일지 인목이 조금 더 괜찮은 재성으로 판단되는데요. 재성의 글자 하나만 봐도 그렇고 육합을 하고 있는 모습도 인목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좋지 않은 가운데 하나를 굳이 선택했을 뿐 인목이 매우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중의 간목은 인목이라는 철을 두고 대문 밖에서 몰래 만나는 또 다른 재성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나의 식신 속에 넣어둔 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처복도 없고 자식 인연도 약한 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